네, 새벽에 마감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다 약보합세로 마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하는데도 주가가 이거밖에 못 오르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3대 지표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나스닥 선물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나스닥 선물은 71포인트가 올랐죠. 0.5% 정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 플러스 요인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9원 70전이 내렸네요. 이것은 0.8% 정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 요인을 준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0.5, 0.7 오른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올라간 적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수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 매수를 9,700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국 오기 전에 주가 지수가 35포인트, 외국인들이 선물을 8,000계약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9,000계약 넘게 되면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50포인트나 60포인트 정도 오르겠다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9,700개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가는 참 못 오르는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매출일 듣고 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용민 캐스터의 매출이 같이 공부하러 가시죠. 네, 매수 추정 리포트 오늘은 캐디 30 종목 중 NC소프트를 보겠습니다. 리포트는 대신증권 이지은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인데요. 리포트 동향부터 보시죠. 대신증권 이지은 애널리스트는 지난 2월 목표 주가 79만 원의 신규 리포트를 시작으로 NC소프트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해왔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 67만 원으로 하향한 이후 또 목표 주가를 58만 원으로 하향했는데요. 보시다시피 투자 의견은 모두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증권사별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비교해보면 IBK 투자증권이 8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가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이 70만 원, 키움증권이 65만 원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은 대부분 매수를 제시한 가운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대신증권과 함께 58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유일하게 중립의 투자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리포트 내용 한번 보시죠. 먼저 지난 2월 16일자 리포트에서는 올해 신작으로는 3분기 리니지 W의 이권역 출시와 4분기 TL 출시가 예정돼 있는데 리니지 W의 이권역 출시가 리니지 IP 인지도를 고려했을 때 1권역만큼의 흥행 성과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진 상황이고 4분기 TL의 출시까지 공백기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67만 원으로 하향, 매수의 투자 의견은 유지했는데요. 이어서 오늘자 리포트입니다. 리니지 W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기존 타이틀들이 큰 폭의 매출 감소를 보였으며 리니지 M과 리니지 2M, 불소2 모두 향후 큰 폭의 매출 반등 없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진 상황이고 국내 MMORPG IP의 콘솔 출시 때 큰 흥행 성과를 거둔 경우가 없기 때문에 TL의 흥행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58만 원으로 다시 한번 하향하면서 매수의 투자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NC소프트의 차트 한번 보시죠. 한때 황제주로 불리며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100만 원을 넘어선 주가는 지난 3월 8일 41만 7천 원까지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신작과 관련한 추가 모멘텀이나 올 4분기 출시 예정인 신작 TL과 관련한 내용들이 공개된다면 제시된 목표가를 향해 반등해 나갈 수 있을지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NC소프트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추정 리포트였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NC소프트 말씀드릴 때는 참 이 회사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용민 캐스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네요. 자, 제가 오늘 캐디30 종목 중에서 관심 있는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네, 이미 LG전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3가지만 간략히 집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나온 기사죠. 차량용 통신장비 TCU라 그러죠. 글로벌 1위를 다시 쟁취했다는 겁니다. 이 분야에서 다시 말해서 LG전자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전장 사업 아니겠습니까? 전기장치 사업인데 자동차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됐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 기대됩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발표됐던 1분기 실적 어떻습니까? 1조 4천억 넘는 정말 서프라이즈한 실적 냈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LG전자의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단기 저점 11만 원, 지금 보이시죠?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단기 고점이고요. 노란색 바가 단기 저점입니다. 11만 원을 보인 이후에 지금은 12만 원대 와 있고요. 아마 적어도 우리 LG전자 정도 된다면 이 정도 실적이라면 14만 원까지는 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고 봅니다. 자,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다 엄청나게 좋은 회사입니다. 두 번째, 두 회사 모두 다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는 14조가 넘었고 LG전자는 1조 4천억이 넘는 좋은 실적 냈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삼성전자는 아직 저점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LG전자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저점이 확인된 종목이다. 그러면 똑같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놓고 우리가 초이스를 한다면, 선택을 한다면, 오늘 산다면 저는 LG전자를 먼저 사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못 오르네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자, 한번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을 지금 보시는 그림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그래프가 아니고요. 코스피 200 그래프입니다. 주로 외국인들이 보는 그래프입니다. 자, 코스피 200 그래프를 본다면 지난 1월 28일 날에 좌측 어깨가 나오고요. 3월 8일 날에 머리가 나왔죠. 그리고 바로 어제입니다. 4월 12일 날에 오른쪽 어깨를 보였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디데이는 내일입니다. 내일이 4월 14일이죠. 네, 4월 옵션 만기가 끝난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처럼 선물 매수 방향을 지속을 한다면 저는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우상향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잡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KD30 종목에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30개니까 적은 종목은 아니죠. 저나 우리 영민 캐스터께서 매일매일 종목씩 올려드리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시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 종목은 단기 저점을 지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나의 투자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좋은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투자 전략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